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최근 강남과 수도권 일대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이들의 투기성 거래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지금, 왜 외국인일까요? 오늘도 부동산 이슈를 명쾌하게 풀어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실태와 정부조사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는 단순히 누가 집을 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실수요자, 특히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실제로 매입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사고 있는지 그 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부와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요. 2023년 외국인 매입자 수는 13,615명, 전년보다 13.6%가량 증가했습니다. 2022년 보시면 1,681명, 2023년 13,615명, 2025년 6월까지 이미 6,500명 돌파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추세라면 사상 최대 기록이 예상됩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주로 매입하나요? 네, 아파트를 비롯해서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과 같은 집합 건물 위주입니다. 투자성과 관리 편의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들이죠.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말 중국 국적의 개인이 서울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 5채를 한꺼번에 매입한 적이 있는데요. 모두 시세가 30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었고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이 추적에 나서게 된 겁니다. 이처럼 대규모 자금이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되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네, 2023년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는 약 13,615건으로 전년보다 13.6%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500건을 넘어섰기 때문에 연말까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때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듯 아파트로 전체 매입의 54%가량을 차지합니다.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도 굉장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형은 거주 편의성과 투자 수익률, 그리고 관리 편의성 때문에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의 이러한 거래가 한국의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네, 외국인이 고가 부동산을 이렇게 집중 매입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실거래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가격 상승은 전셋값과 매매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중산층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멀어지게 만들죠. 특히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인에 비해 국내 실수요자는 점점 경쟁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여론기 조사에 따르면요. 국민의 73%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일정 수준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응답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이것에 대한 불공정과 불만을 더 크게 가지는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자금 출처, 실거주 여부, 법인 여부 명의 매입 등 편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 추징이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지역별로는 강남 쏠림 현상이 뚜렷하겠네요. 네, 역시 맞습니다. 수도권 매입자만 4,773명,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는 고가 거래가 아주 집중되는 지역이지요. 네, 서울 35%, 인천, 경기 28%, 부산, 제주 등 관광특구 소수가 고가 매입하시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네, 아까 언급했던 사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 만큼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한 중국인이 강남 아파트 5채를 한꺼번에 매입해 화제가 됐습니다.
모두 시세 30억 원 이상의 고가였고 자금 출처가 불투명해 국세청이 추적에 나선 적도 있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 보완을 준비 중일까요? 네, 정부는 세 가지 방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상시 제출하도록 하고 소득과 자금 출처의 투명성을 의무화합니다. 셋째, 외국 환거래법과 실거래가 시스템을 연계해 외화 유입 경로와 실거래가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는 제도적인 허점을 줄이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이러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호주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호주는 외국인이 신축 주택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사전 허가를 의무화했습니다. 캐나다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일부 지역에서 2년간 금지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아예 기존 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추가 인지세를 30%까지 부과하며 실효성을 높이고 있죠. 한국도 이처럼 각국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바 있습니다. 네, 해외 사례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부동산 업계는 외국인 규제가 시장 안정성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 역시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상업용 부동산이나 일부 낙후 지역 재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업계는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투기성 거래만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굉장히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복잡한 기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제도 변화가 실수요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국 실수요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한 경쟁 조건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시장이 위축되거나 외국인 투자 전체가 위축되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실태와 정부 대응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유로운 투자는 보장하지만 시장을 교란하는 이러한 투기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예외를 둬서는 안 되고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실태 짚어봤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흐름을 확인해보는 마켓 트렌드, 오늘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요한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